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일자리 로드맵 발표 직전에 회동을 갖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민주당, 청와대, 정부 등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이른 아침부터 국회에 모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로드맵을 최종 점검하면서 중점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는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반장식 일자리 수석,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 실현을 위한 당정청 간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께 약속드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혁신 성장과 연계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예산과 입법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도 다짐했습니다. 이용섭 부위원장도 정책을 만들면 예산 뒷받침과 국회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여당과의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정책에서 특히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이 대표적인데요. 투자를 늘리고 공공기관이 직접 고객이 되는 등 지원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택시기사들이 모여 만든 한국택시협동조합은 법정 관리에 들어간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업계 고질적 문제인 산업금 대신 월급제를 도입해 임금을 100만 원 가까이 올렸고 조합원이 직접 회사 경영에도 참여했습니다. 2년 만에 기사 수와 매출 모두 2배로 뛰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은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돈보다는 일자리 창출 같은 사회적 가치를 먼저 추구하는 곳을 말합니다.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생존율도 높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처별로 지원 제도가 나눠져 있고 초기 자본 마련이 어려워 국내에선 활성화되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차 면허권이나 차 이 정도는 담보로 잡아주는데 또 이율은 좀 높고 또 저희들은 처음에 초기 인수에서는 그것도 마저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었는데 정부는 우선 대출 한도를 높이고 투자 펀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이들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고 지원을 전담할 위원회도 설치합니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과 연계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혁신성도 갖춘 일명 소셜벤처를 위한 기반도 닫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1.4%에 불과한 사회적 기업의 고용 비중이 유럽연합 수준인 6.5%까지 오르면 일자리 130만 개가 더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여당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실업률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은 1,060원 오른 7,530원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재조정되면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반면 야당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노년층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로자 10명 중에 3명만이 저소득 가구 구성원이다. 월 100만 원도 못 받는 영세 자영업자 등골 빼서 그 부잣집 알바 용돈 더 주는 거다. 상임위에 2달째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까지 합의했지만 유예기간과 추가 수당 지급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야당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행을 위해 행정 해석 폐기까지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야 간의 의견이 아주 합의를 못 받은 상태죠. 결국 대통령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고 보고 국회에서 정말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연장일 거다. 한편 국회는 주 네팔 대사관과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습니다. 또 미사일 사령부와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공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2만 2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LH는 지난달 모집 공고한 하반기 공채에서 330명 모집에 총 2만 2,753명이 접수해 평균 69대 1의 입사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반기 지원자 1만 6천여 명보다 6천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공사 창립 이후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린 겁니다. 부문별로는 일반 공채에 2만 400명, 고졸 공채에 2,353명이 각각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이 내년 상반기 경찰관 225명을 새로 뽑아 전국 출장소와 파출소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2014년 조직 해체와 인력 통합으로 전국 출장소 235곳 중 75곳에 경찰관을 배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만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무인 출장소에 경찰관이 다시 배치되면 순찰 등 치안 업무 강화로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현재 경비함정요원과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 등 총 670명에 대한 충원안도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수습 교육기간 시급으로 1,800원을 받은 간호사가 최근 5년간 1,200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인원 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 입사한 간호사들은 발령 전 24일의 교육기간 첫 월급으로 36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15,000원이고 이 금액을 8시간 근무 기준 시급으로 다시 계산하면 1,800원에 불과합니다. 서울대병원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했던 일이라며 이달 17일 소급 적용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30만 명대를 회복하면서 고용시장에 조금 숨통이 트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또 작년보다 약화하며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9월 취업자 수는 작년과 비교해 31만 4천 명 늘었습니다. 8월 20만 명대로 추락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30만 명대를 회복한 겁니다. 특히 지난 8월 기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가 3만 명대로 곤두박질 쳤던 건설업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고용지표 개선에 대해 8월 취업자 수 증가가 일시적으로 후퇴했던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집행 효과가 나타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취업준비생이 집중돼 있는 20대 후반 청년층의 고용 사정은 여전히 나빴습니다. 25세에서 29세 실업률이 9.2%로 작년 9월과 비교해 0.4%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다만 전달과 비교해서는 나아졌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입니다. 20대 후반은 인구 증가 폭에 비해서는 그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그렇게 크지를 못해서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취업준비생에 더해 실업자 수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 단념자까지 꾸준히 증가하며 청년 체감 실업 지표는 21.5%로 또 소폭 상승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닌다는 취업 준비생들만 해도 67만 8천 명으로 작년보다 8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첫 번째 결실인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 최악의 청년 실업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정부는 일자리의 질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기 어렵게 법을 바꾸고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도 줄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현행 기간제법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을 2년 미만으로 계약하고 해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처음부터 기간제 채용이 어렵게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법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특히 철도나 항공 등 시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되는 업무 등은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근로 환경도 개선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물론 지도 감독을 강화해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 최대 연장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주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 해석으로 주말 16시간의 휴일 근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해석을 변경해서라도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밖에 추가 고용 장려금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청년 고용 정책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또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출범 전부터 일자리 정부를 자임해온 만큼 구체적인 일정표를 만들어 챙기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그간 공공부문만 강조되던 일자리 대책을 민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앞서 발표된 일자리 과제를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로 나눠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국민들께 일자리 정부에 걸맞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일자리 정책인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과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자리 대책이 지나치게 공공부문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 듯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로 내세우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낳는 약속어음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미래형 산업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광고를 허용해 첨단 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놓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등 야당의 시선이 곱지 않아 관련 예산과 법령 개정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하연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하반기 채용의 서류 전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대기업의 인적성 검사 시즌이 막을 올렸는데요. 지난 14일엔 이미 LG그룹과 KT의 인적성 검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네, 인적성 검사가 드디어 시작됐군요. 이 구직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인적성 검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별로 인적성 검사 종류도 다르고 편차도 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취업 포털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구직자가 인적성 검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적성 검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의 1위는 역시 기업별로 검사 유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뒤를 이은 답변 역시 회사의 인재상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였습니다. 3위는 평소 접해보지 않던 유형의 검사라서, 그리고 4위는 시간에 비해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등의 답변이 차지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류 전형을 통과해도 기쁨은 잠시, 통과한 기업에 맞는 인적성 검사 준비를 하느라 구직자들이 잔뜩 긴장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입시험처럼 치열한 것이 바로 인적성 검사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하반기 직무 적성 검사를 실시한 20개 대기업의 문제들을 분석한 결과
지원자들은 적게는 60문제를, 많게는 220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한 시간은 평균 47.7분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 문제당 평균 48.5초가 주어지는 셈이죠. 심지어 지난해 금호 아시아나그룹 시험의 경우 지원자들은 44분 안에 220문항을 풀어야 했는데요. 즉 12초에 한 문제씩은 풀어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12초에 한 문제면 수능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건데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기업의 인적성 검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기업마다 요구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령 현대차그룹에서 실시한 인적성 검사는 112문항을 60분 안에 풀어야 하는 인성검사와 140분 안에 110문항을 풀어야 하는 언어 이해, 논리 판단, 자료 해석, 정보 추론, 도식 이해 등 5개 분야 적성 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반면 LG와 포스코는 각각 인성검사 6개 영역, 5개 영역의 적성 검사를 치렀고 22일에 이루어질 삼성의 인적성 검사 역시 언어와 수리 등 5개 영역에서 뽑히는 160개 문항을 140분 안에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기업별로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요 그룹별로 원하는 인재상만 살펴봐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삼성의 경우는 인성검사를 치를 때 지원서에 작성하는 전공 과목 이수 내역과 에세이 등을 통해 지원자가 직무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점을 성취했는지 중점적으로 보는 반면에 하나그룹의 경우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선호하는데요. 또 포스코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글로벌 역량이 높고 조직 구성원과 활발한 소통을 즐기는 인간미 넘치는 지원자를 환영한다고 합니다. 이같이 기업별로 원하는 인재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만큼 검사의 유형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같은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회의를 제기하는 분위기도 일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지난해 6월에 취준생 2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5.6%가 인적성 검사를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전형이라고 보았을 정도인데요. 21.9%가 취업 준비만 까다롭게 만든다고 답했고요. 또 나머지 중 20.1%가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인적성 검사에 출제되는 문제가 얼만큼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실제로 예전 모그룹에 출제됐던 인적성 검사의 예제입니다. 언어 추리 능력이나 공간지각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출제된 이 같은 문제는 구직자의 상식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업무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더욱이 업무 능력을 위한 준비를 따로 하고 또 이 같은 시험을 위한 준비를 따로 해야 하는 취업준비생 입장에선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 셈이죠. 네, 기업별 인적성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인강을 따로 듣거나 이렇게 문제집을 푸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문제를 보니까 왜 인강과 문제집까지 구매해야 하는지 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인적성 검사 수험서들은 수험생만 2번 올리는 상술에 가깝다는 겁니다. 한 언론에서 서울 시내 대형 서점에서 인성검사 수험서를 살펴본 결과 아예 다른 출판사의 문제 유형 해설이나 기본 예제는 물론 예상 문제를 똑같은 내용을 싣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상 출제 문제들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많아서 한 권에 2, 3만 원에 달하는 문제집을 기업별로 여러 권 사야 하는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선 시간 낭비뿐 아니라 돈 낭비까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 정도면 인적성 검사보다 실용적인 문제를 많이 출제해서 실질적인 직무 능력을 보는 비중이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엔 이같이 인적성 검사를 폐지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그룹은 취업 준비생의 부담을 줄이고 계열사별 직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2013년 10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인적성 검사를 폐지했는데요. 필기시험이나 인적성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서류 전형과 심층 면접 전형으로만 선발한 것이죠. 대한항공 역시 2014년 하반기부터는 자체 인적성 검사를 폐지하고 면접 비중을 높였습니다. 객관식 형태의 인적성 검사가 생각보다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현대차그룹 역시 토론 면접을 없애서 프레젠테이션 면접 비중을 늘리고 실질적인 직무 능력을 더 우선시해서 신입사원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개인적인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적성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불필요한 상식까지 공부해야 하는 시험이라면 합격 후에도 업무 능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듯 싶네요. 앞으로의 채용에서는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실무적인 평가만이 가능한 테스트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김한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